자, 14번에서 17번. 요걸 먼저 볼 거예요. 14번에서 17번. 14에서 17번. 자, 잘 봐. 14번에서 17번은 뭐 나와 있는 거냐? 법지문 있는 건데, 잘 봐. 어려운 거 아니기는 해. 자, 근데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잘 봐. 뭐가 있느냐?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잘 봐. 이거 집합 건물이지. 알겠지? 요 안에 봐봐봐. 요 안에 호수가 여러 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호수들이 막 여러 개 모여 있는 건물, 이런 걸 집합 건물이라 그래.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도 집합 건물이야? 아파트. 알겠죠?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야. 그럼 칠판 봐. 이런 집합 건물은 있잖아. 뭐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전유 부분이랑 그리고 플러스 공용 부분 두 가지로 구성이 돼. 그럼 전유는 뭐야? 내 거야. 그럼 우리 아파트가 있어. 그럼 우리 집 나만 쓰잖아. 그치? 그럼 그걸 전유 부분이라 그래. 근데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 함께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공용 부분이라 그래. 그럼 이것도 똑같아. 이 건물도 어때? 엘베도 있죠. 옥상도 있지. 복도도 있지.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공용 부분인 거고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전유 부분이라 그래. 그치? 그럼 전유 부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일단 어때? 벽. 그 다음 이런 뭐지? 천장. 그리고 이런 구조체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어때? 독립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뭔가 다른 호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호실의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용상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갖추고 있으면 전유 부분이라고 해. 그래서 어차피 이런 집합 건물은 어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됐지? 근데 반면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때? 저기 용인시 처인구에 가가지고 뭘 짓고 살아? 집 짓고 산다. 그럼 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 그럼 그냥 모든 게 다 내 거잖아. 그지? 그럼 그거는 전유 부분이랑 공용 부분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젠 어때? 집합 건물이 오늘날에 보편화가 되잖아. 나눠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가보자. 1문단부터 한번 갑니다. 자, 오늘날 거기 봐봐.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와 점포등이 공존하는 걸 뭐라 그런다? 집합 건물이라 그런다. 이게 보편화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봐. 민법에다 체크해놔. 법은 뭔 법인지 체크를 꼭 해야 돼. 특히 뭔 법 무슨 항 요런 게 나오면 그 조항 체크를 해야 돼.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민법에 뭐가 있느냐? 개별 소유와 공동 소유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그치?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 뭐의 한계야? 민법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봐봐봐. 착각하지 마. 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 여기에 보면 새로운 법이 나타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 하나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어때? 문제가 생긴다. 얘부터 체크해볼까? 그래서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제정이 된 거다. 됐죠? 민법만으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새로 나온 거야.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이것만으로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간과 공동으로, 그럼 봐봐봐.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을 뭐라 그래? 전유 부분이라 그러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공용 공간이라 그러죠? 그럼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민법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가 등장? 집합건물법이 제정이 돼. 됐죠? 그러면서 뭐라는 권리를 통해서 구분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집합건물 내에 다양한 권리관계를 명료하게 해서 그럼 얘네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죠.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됐지? 그래서 여기 뒤에 문제 나오거든. 집합건물법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민법이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뭐가 등장? 집합건물법이 등장을 한 거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러면 구분소유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거. 나만 쓰는 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은
전유 부분을 개별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소유권을 의미한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호씨를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다. 그럼 그것을 어때? 내 개별 소유라고 보는 거고 개별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전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럼 나오죠? 얘를 구성하는 게 뭐 있어? 건물 내에서 봐봐. 구조적인 독립성도 가지면서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돼. 모두란 말 나오잖아. 그치? 구조적인 독립성도 가지면서 이용상의 독립성도 있어야 돼. 그러면 전유 부분 이외의 부분은 다 뭐라 그래? 공용 부분이라 그래. 알겠죠? 그치? 그럼 나만 쓰는 데가 아니라 다른 데들은 다 공용이야. 자, 그럼 이때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각 건물 부분이 있잖아. 바닥이나 천장, 천장이 표준어예요. 천정이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천장, 벽, 출입문과 같이 건물을 구성할 수 있지만, 구성하고 있지만 쉽게 이동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나 다른 부분 소유자들의 전유 부분과 차단된 걸 말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구조상의 독립성이라 그러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집 생각해보면 되잖아. 대부분 요즘은 주거 형태가 어때? 집합 건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바로 옆집이라도 다 뭐 돼 있어? 다 차단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게 바로 구조적인 독립성인 거야. 자, 그리고 이용상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당 부분이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않고 내가 출입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봐봐봐. 우리 집 들어가는데 어때? 옆에 집 건너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 알겠지? 우리 집 그냥 어때? 우리 집 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해외학원에 왔을 때도 어떠니 M코드 통과해가지고 일로 오는 거 아니잖아.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이용상의 독립성이라 그래. 그럼 이렇게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않고 공용 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있어서 독립된 세대 점포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걸 뭐라 그래? 이용상 독립성이라 그런다. 그럼 위에 있었던 것처럼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뭐가 돼? 전유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구분 소유권이 뭐라 그랬어? 전유 부분에 대해서 나의 개별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 뭐가 필요해? 구분 행위가 필요해. 알겠지? 이게 성립하기 위한 건 구분 행위야. 자, 그러면 구분 행위라는 건 도대체 뭐냐? 건물을 분양하는 사람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뭐해? 구분을 해. 그래서 별개 소유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외부에 표시해야 돼. 알겠지? 바깥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구분 행위는 뭐냐? 분양 계약, 건축물 대장 기재, 그리고 등기 이런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행위가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 됐죠? 이게 무슨 말이 뭐냐면 자, 실험 봐. 우리 학원 건물 드리피야. 자, 이런 건물이 엄청 크잖아. 알겠죠? 그지? 물론 어때? 엄청 큰 건물도 한 명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다 뭐냐? 다 누가 있어? 구분 소유자가 다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봐라. 이런 드림피아 건물도 있잖아. 맨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뭐라는 거냐? 먼저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분양을 해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분양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저렇게 구분 행위라는 거래. 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5층만 하더라도 어때? 501호, 502호, 503호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호씨를 나눠요. 이렇게 구분을 다 하는 거야. 그럼 호씨를 다 나누고서 뭐래? 분양을 해.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뭘 받았어? 분양을 받았어. 그럼 나는 501호 분양을 받았어. 그냥 분양 받으면 그럼 김은영하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죠. 그럼 뭐라는 거냐? 등기를 쳐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등기부 등본, 거기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래서 등기를 쳐. 그래서 김은영 501호 주인 해가지고 딱 뭐가 나와? 거기 법적으로 딱 인정받게끔 나와요. 요런 걸 뭐라 그래? 다 구분행위라고 한다. 알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는 뭘 갖고 있어? 요 501호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단 바뀝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복도, 옥상, 공동 현관 이러한 건물 부분이랑
엘리베이터와 같은 건물의 부속물이 있어. 그럼 봐봐. 요거 끊어요. 복도, 옥상, 공동현관, 건물 부분이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걸 뭐라 그래? 건물의 부속 부분이라 그래. 부속물. 되지? 자, 그럼 공용 부분은 있잖아.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뭐라는 거? 공유를 하는 거야. 당연히. 그지? 자, 그럼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동으로 얻게 되는 권리가 바로 뭐가 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 된다. 그럼 잘 봐봐. 자, 칠판 봐.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지금 봐봐. 자, 선생님이 있잖아. 잘 들어. 자, 여기 드림키야. 예를 들어서 내가 5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507호까지 선생님이 다 분양을 받았어. 알겠지? 예를 들면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야? 김은영이야. 알겠죠? 그럼 나는 지금 7개의 호실에 대한 뭘 갖고 있어요?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치? 그럼 당연히 봐봐. 예를 들어 508호만 분양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A라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때? 구분 소유권이 508호에만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럼 당연히 내가 뭐도 봐봐.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때? 지금 비중이 지금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나는 뭘 갖고 있어? 7개 호실에다 갖고 있죠? 그럼 당연히 7개 호실, 아니, 안 갖고 있어, 민혁아. 알겠지? 그치? 왜 쳐다봤어? 가정. 그래서 7개나 갖고 있으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뭐가 높아? 지분율이 높은 거야.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어때? 하나만 갖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낮아? 지분율이 낮은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분율도 그렇고, 자, 잘 봐. 이거 그냥 기본적인 원리예요. 지금 봐봐. 우리 해음하고는 몇 호를 쓰고 있어요? 512호, 513-1호, 507호 이렇게 3개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3개를 쓰니까 그럼 당연히 공용 부분에 대해서 애들 엘베타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 관리비를 다 누가 내? 이거 쓰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야. 다 나눠가지고. 알겠지? 그럼 봐봐봐. 하나 쓸 때보다 3개 쓰니까 관리비 당연히 어떻게 내겠어? 더 많이 내겠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당연하고 이건 합리적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다시 봐. 그럼 이렇게 공용 부분의 지분은 있잖아. 봐봐. 공용 부분 지분은 뭐냐?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면적이 어디에서? 전체 전유 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되는 거. 그럼 내가 차지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많아지는 거죠. 그지? 자, 그럼 그 다음 공용 부분으로 인한 뭐와? 예를 들어 수익이 있거나 아니면 비용이 있어. 아까 어때? 관리비 같은 거. 그죠? 그럼 이런 것들 역시 어때? 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됐지? 당연한 거야. 그죠? 자, 그럼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원래는 뭘 썼냐?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던 거야. 개인 소유. 근데 그것도 규약을 통해. 규약이 꼭 있어야 돼.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뭐가 가능하다? 지정이 가능하다. 알겠지? 그치? 그럼 지정을 해서 잘 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노임정이라든가 공동휴게 공간 이런 거 다 공용인 거잖아. 그럼 이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단 하고 항상 비문학독해 어때? 단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이때 공용 부분이라는 걸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에다 표시해야 돼. 등기부등본에다가 이거 표시를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죠? 그럼 전유 부분에 해당했던 것도 공용 부분으로 뭐야? 규약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하다. 등기에 표시는 해야 된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구분 소유권의 주체인 구분 소유자는 있잖아. 집합 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 그럼 봐. 여기서 말하는 집합 건물의 특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내 행위로 인해서 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특성 때문에 개별 소유 대상인, 뒤에 문제 나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아.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구분 소유자는 일단 전유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순 있어. 됐죠? 근데 관리나 사용에 있어서 단체 규율에 의해서 뭘 받아? 제약을 받지. 그지? 그럼 따라서 건물의 유지에 봐봐. 그 제약이 이거야. 유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뭘 받아? 당연히 제재를 받죠. 그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자, 그럼 개별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을 확장하는 것도 건물의 안전을 해치거나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뭘 받을 수 있다?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봐. 여기 앞에 저쪽에 512호 앞에 해운학원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이렇게 널찍하게 문 있고 여기 공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공간 있는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전유 부분이 아니야. 이거 다 무슨 부분이야? 다 공용 부분이야. 알겠지? 그지? 그럼 내 맘대로 오더니 야 교실이 없다. 나 학원을 이쪽까지 확장하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알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제약을 받는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자, 그럼 출거봐. 원칙이다, 출거. 원칙이란 말이 있다는 건 뒤에 뭐가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원칙적으로는 뭐야?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를 중심으로 그럼 얘네들이 의논을 해야 돼. 그 원칙은 결의야. 그래서 공용 부분 형태, 기능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경우도 당연히 어때? 여기에 해당한다. 알겠죠? 됐지? 자, 근데 다만 또 다만 붙었죠. 됐죠? 다만 안전 등을 사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구분 소유자가 개인이 단독으로 훼손된 걸 먼저 복구하고 보존을 해. 알겠죠? 내가 먼저 고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야? 관리단의 비용을 청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비용 청구한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전유 부분에 이 부분 중요해요. 전유 부분에 하자가 생긴 경우라도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일단 여겨. 알겠죠? 조사하기 전까지는 공용으로 봐. 그러면 구분 소유자하고의 무슨 책임이야? 공동 책임이죠? 그래서 관리단에 뭐가 가능해?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봐라. 하자가 생긴 원인이 전유 부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수, 난방 불량, 원인을 뭐로 봐? 건물 전체 구조나 공용설비 문제로 보는 거야. 됐죠? 그게 뭐냐면 예전에 너네 모르겠지만 좀 시간 됐어.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이었나? 밑에 여기 러셀학원에 써 있잖아. 애들 공부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물이 왕창 쏟아져가지고 위에서 누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막 책 다 적고 여름이었어. 여름이었고 애들 막 다 대피하고 수업하다가 못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천장에서 진짜 물이 뚝뚝뚝뚝 그냥 뚝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막 콸콸콸 떨어졌어 그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누수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했었냐 이제 정확하게 딱 이래요. 그럼 이렇게 너네 봐봐 그 상황을 이대로 해. 그럼 뭐가 발생한 거야? 위에서 물 떨어졌죠? 누수 발생했지 그지? 그러면 지금 누수의 원인이 아직은 뭔지 몰라. 그럼 모른 상태에서 전제는 뭐로 깔고 간다? 지금 건물의 책임으로 깔고 간다.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건물의 책임으로 깔고 가. 근데 어때?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건물에 이게 아니야. 그때 러셀에서 났을 땐 건물 전체 구조나 공용설비 문제가 아니라 그 호실의 문제였어. 그럼 그 호실의 문제면 결국은 뭐로 밝혀진 거야? 전유 부분의 문제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때 러셀에서 관리단에다가 뭘 했냐? 여기 이제 드림케어 관리, 그 관리단에다가 수리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청구를 했어요. 근데 전유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게 밝혀져서 비용을 지금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알아서 고친 거야. 알아서 고친 거. 알겠지? 근데 사실 봐봐. 거기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거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겠죠. 러셀에서도. 그럼 러셀에서 누수난 거 고쳐. 그럼 고치고 나서 이거 누구에게 또 청구하는 거야?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건물주. 그 호실의 임대인 건물주에게 또 청구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거에 누수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치는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냐? 건물주에게 있어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 전세. 봐봐. 아파트. 그지? 그럼 아파트 내가 전세 살고 있었어. 그지? 근데 전세 살고 있었는데 뭐가 난 거야? 누수가 난 거야. 그죠? 그럼 누수 난 거 누가 고쳐줘야 되는 거야?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알겠지? 그지? 이거는 왜냐면 자기 집의 문제인 거니까. 그지? 이 사람들은 세입자거잖아.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야.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요 부분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봐봐. 생활의 지혜야. 알겠지? 나중에 너네가 이런 거 했을 때도 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아파트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때도 똑같아요. 먼저 어떻게 누구 책임인지 모른다. 건물 전체 잘못인 건지 아니면 우리 집의 잘못인 건지 그럼 일단 뭐로 깔고 가? 건물 전체로 깔고 가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때?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동 책임이에요. 됐지? 자, 이제 마지막 A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 관리단 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관리단은 뭐냐?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이 돼. 그럼 구분 소유자 전원 체크. 전원이 구성원이네.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절차가 없어도 돼. 알겠죠? 별다른 절차가 없어도 설립이 돼. 그럼 관리단은 뭐냐? 집합 건물의 공동관리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 그럼 관리단에서 각 구분 소유자들의 의결권은 규약에, 봐봐. 규약에다가 뭔가를 달아. 그럼 달라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어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 봐봐. 너네 잘 들어. 봐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랑 잘 들어요.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완전 다른 거 알지?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가장 대표적으로 너네 봐봐. 선거. 내가 투표를 해. 그죠? 근데 투표는 봐봐. 투표권은 사람 한 명이 하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 돈 많다고 해서 내가 투표권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치? 근데 경제적 의사결정은 다르잖아. 경제적 의사결정은 우리 봐봐봐. 뭐라고 생각해봐. 이런 거 떠올리면 돼. 주주총회. 알겠지? 뭐 이런 것들 떠올려봐.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뭐냐면 내가 뭘 많이 가질수록 주식을 많이 가질수록 나의 뭐가 커져? 의결권이 커지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것도 뭐야? 경제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 내가 소유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나의 뭐도 커져? 입김도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그치? 많이 가진 자가 장땡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가 딱 이거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의결권은. 그럼 당연히 면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입김이 센 거, 의결권이 커지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 전원은 구분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 봐봐, 여기 밑줄 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밑줄 거야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구성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관리단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여기 저가 체크해놔. 반드시 적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법률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 결의에 봐봐. 반대한 애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알겠죠? 그럼 봐봐. 오해하지 마. 적법해야지 이렇게 효력을 미치는 거야.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뭐 하지 않았어? 적법하지 않았죠? 그러면 효력이 안 가는 거.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봐. 예전에 또 여기 또 건물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밑에 지하주차장 뭐야? 무인이죠? 사람 없지? 그지? 그럼 사람 없어. 근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였었냐? 무인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있는데 하루 종일 없잖아. 퇴근하죠? 그럼 퇴근해 버리면 이렇게 열고 퇴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주차장에 있잖아. 주차하면 안 되는 차들 막 위에 베데스다 병원에서 있었던 거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경마장, 경류 거기 오는 사람들까지 밑에 지하주차장에 진짜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그 당시 관리단에서 밑에서 이걸 했어요. 지금 사람 없애고 무인주차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관리하게 하자 라고 했는데 당연히 어때 막 병원이랑 이런 데서 반대 엄청 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있잖아 막 경찰까지 불렀어. 밑에 진짜 장기주차 거기 위에 이제 병원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제 보호자들 그 보호자들이 밑에 장기주차 막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있었거든. 그 차들 때문에 차 댈 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차들 막 안 빠져가지고 그때 막 관리 하는 데서 있잖아.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차 다 뺐었어 그때. 근데 어차피 적법하게 결정된 거는 모두가 다 따라야 돼요. 알겠지? 그치? 적법하게 결정된 건 모두가 다 따라야 돼.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 구분 소유자가 또 조건이 있어. 10명 이상이야. 그럼 10명 이상이라는 건 요 건물처럼 어때? 되게 큰 건물인 거죠. 그지? 그러면 반드시 누가 따로 있어야 돼? 관리인이 따로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요 건물에도 누가 따로 있느냐? 관리소장님이 따로 있어요. 알겠지? 그지? 아파트에도 똑같이 있죠? 그지? 관리소장. 요렇게 딱 따로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또 조건이 나와요.
근데 이 관리인이 뭐일 필요는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알겠지? 그지? 관리인이 그 아파트에 지금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근데 그 관리 소장이 반드시 그 아파트를 소유할 필요는 없는 거야. 됐지? 그리고 관리단을 그냥 뭐라는 거냐? 대표해서 관리단의 결의 결과를 집행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관리인이 말하는 게 사실은 뭐다? 보통 생각할 때 관리소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면서 다 얘기를 한 것들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봐봐봐. 얘도 잘 봐봐. 요 보기만 한번 같이 볼 거야. 16번에 보기가 있어요. 그럼 봐. 맨 위에 왜 깔려 있어? 요거 체크해야죠. 고층일수록 뭐가 높아?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이 넓어. 알겠지? 그럼 고층 사는 사람들이 어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율도 높은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 관리단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규약을 통해서 규약이 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5층의 한 호실 얘가 원래는 뭔 부분이었니? 전유 부분이었죠? 근데 그것을 공동유일계실이니까 뭐로 바꿨어? 공동 공유 부분으로 바꾼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이거 바꾸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가 공유 부분이라는 것을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301호 소유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공동 휴게 공간 내부에 철거하기 쉬운 가림막 설치해. 그럼 봐봐. 가림막을 설치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가 돼? 공간적인 독립성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복도로 연결되는 새로운 출입문을 내어서 내 개인 작업실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거는 뭐야?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거죠. 알겠지? 그지? 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501호야. 그럼 잘 들어. 301호하고 501호 비교해야죠. 501호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 면적이 넓으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때? 지분율이 높은 거야. 그럼 소유자을은 우연히 공동연관 유리가 깨져 있는 거 봐봐. 공동연관이죠? 발견해. 위험하다고 해. 그래서 얘가 어떠니? 개인적으로 즉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에 뭘 할 수 있겠어?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고친 거니까.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른 있잖아. 자기 집 천장에서 뭘 발견했어? 누수를 발견해서 기술자를 불러 확인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몰라. 그럼 아까 얘기했죠? 아직 정확한 원인 몰라요. 그럼 원인 모르면 일단 뭐로 보는 거야? 공동 책임이야. 알겠지? 그지? 원인 모르면 일단 공동 책임이에요. 건물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니까. 됐지? 그리고 나서 원인이 뭐로 규명돼? 전유 부분에 대한 걸로 예를 들어 규명이 되었다. 그러면 어때? 자기가 책임져야죠. 지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지? 오케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 너무 쉬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요? 풀어봐 여기. 몇 번인지? 자, 정답 쉽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아까 쌤이 설명했던 거 뭐? 4번이 정답이죠. 따로 문 낸 거니까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지?